지난주 맨유가 성적이 정말 안 좋았죠. 뭐 리그 순위도 그렇고 뭐 경기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로파 우승 실패까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맨유에 어떤 어린 선수들이 있는지 그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는 25-26 시즌 아직 뭐 25-26 시즌이라는 말이 입에 잘 붙지는 않는데 이 다가오는 25-26 시즌에 어떤 선수를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할까? 24-25 시즌에 기회를 받았던 선수들이 몇몇 있었죠. 어린 선수들 중에서 뭐 치도오비, 헤븐, 콜리어, 아마스, 프레드릭슨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에선 뭐 요로는 뺐습니다. 요로는 뭐 거의 주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전급이었던 요로나 아마드 이런 애들은 빼고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에 제일 기대하는 선수는 누구냐? 단연코 헤븐입니다. 에이든 헤븐이 누구냐? 맨유 센터백 라인의 유망주죠.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날 유스 출신이고요. 2025년 2월 1일 맨유로 합류했습니다. 이적료는 150만 파운드. 하나로는 역시나 어린 선수다 보니까 28억 원. 굉장히 좀 싼 값에 데려왔죠. 처음 데려올 때는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리산드로 백업 자원이구나. 장기적으로 좀 키워보려는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1군 출전 기회를 헤븐이 받았었습니다. 이적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2월에 이적해서 3월 FA컵 풀럼전에 교체 출전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풀럼하고 1대1로 연장전을 갔는데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던 해리 맥과이어를 대신해서 백스리의 일원으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날 경기 헤븐은 1군 무대에 출전한 어린 선수 그것도 FA컵이라는 중요한 컵대회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담감 없이 준수하게 수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들 풀럼이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빠진 볼이 이 공간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세세뇽한테 넘어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풀럼의 공격 자원들이 박스 안에 많이 배치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꽤 위험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헤븐이 세세뇽을 놓치지 않고 쭉 따라붙으면서 그를 이렇게 하프스페이스에서 밀어내고 깔끔하게 수비를 성공시키죠. 이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필드에서 가장 애매한 공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를 뭐 사이드백이 막아야 될지 센터백이 막아야 될지 이런 거에서 순간적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스토퍼였던 헤븐이 나와서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수비를 해줬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장면도 있었죠. 맨유 측면 라인이 뚫리면서 이 볼이 박스 중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장면과 같이 풀럼의 공격 자원들이 박스 안에 꽤 많이 배치되어 있어. 이걸 또 헤븐이 나서서 위험한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죠. 이런 식으로 이날 맨유 데뷔전이었던 헤븐의 활약은 꽤 준수했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풀럼전 교체 출전한 거를 시작으로 해서 헤븐이 연속해서 이제 기회를 받거든요. 보시면 원래 친정팀이었던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경기 유로파리그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기억 속에 정말 강하게 남아있는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전 이 경기에서 헤븐이 참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보는 우리가 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그런 부상을 당해서 아웃이 된 그런 경기였죠. 하지만 그렇게 아웃되기 전까지만 해도 헤븐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린 선수였던 헤븐이 풀럼전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기회를 많이 받게 됐냐? 이 부상 아웃되기 전까지. 물론 이제 풀럼전의 플레이가 준수했었던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이유는 역시나 부상 때문이죠. 당시 맨유의 센터백 라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왼발잡이 왼쪽 스토퍼였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팰리스전에서 부상을 당했고요. 그러면서 장기 부상으로 이탈되면서 아직까지도 못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스토퍼 레니오로 역시도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모림이 센터백 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유망주인 헤븐을 넣어서 썼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해줬던 거죠. 다행히도. 제가 볼 때는 아모림이 헤븐의 플레이를 꽤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림이 이제 왼쪽 스토퍼한테 원하는 그 역할론 때문에 그래요. 아모림은 이 왼쪽 스토퍼에게 단순히 뭐 수비만 해주는 선수, 후방에만 머무르는 수비자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전진해서 공격 지역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아모림의 3-4-1 시스템이죠. 여기서 양쪽 윙백들이 모두 전진했을 때 후방에 있는 한쪽 스토퍼가 후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쭉 위로 8번 공간까지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선 자원, 위로 붙는 미드필더, 이 다른 두 명과 함께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삼각 구도에 윙백, 가운데 스트라이커 이 두 명이 플러스 알파가 되죠. 즉 이 세 명이 기점이 되어서 패스워크를 하다가 기회가 났을 때 측면의 윙백이나 가운데 스트라이커를 향해 기회를 창출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플레이를 많이 소화했었던 게 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죠.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플레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전진 시프트, 리산드로를 위로 전진시키면서 맨유는 꽤 괜찮은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8번 공간까지 올라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기점으로 해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찔러주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최전방을 향해서 크로스를 올리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장면까지 나왔죠.
리산드로가 박스 앞까지 매우 높은 공간으로 올라가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 상대 골문을 직접 꿰뚫는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가 아무래도 이제 공격 상황에서 답답함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는 스토퍼의 중거리 슈팅이 의외로 변수 창출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근데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플레이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리버풀전인데 단순히 이제 왼쪽 스토퍼가 전제에서 플레이메이킹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박스 타격을 하는 그림이에요.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리버풀 후방에서 나오는 볼을 그대로 커트합니다. 보통은 이 상황이면 다른 동료들이 주위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동료들한테 패스를 찔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리산드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그는 이 볼을 끌고 직접 앞에 있는 동료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버풀의 수비진들이 왼쪽 스토퍼의 순간적인 전진에 당황해서 맨유의 다른 선수들을 마크할 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마킹을 놓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앞엔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생겼고 이후 박스 안으로 들어가 직접 슈팅, 리버풀의 골문을 꿰뚫었죠. 이런 식으로 한쪽 스토퍼가 전진함으로써 꽤 다양한 그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지역에서 패스워크를 할 때 우리 선수가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그런 수적 우위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잘 차는 스토퍼가 위로 올라감으로써 그 선수를 기점으로 뭐 킬패스라든지 크로스라든지 이런 플레이메이킹적인 그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직접 중거리 슈팅이나 본인이 볼을 끌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그림들, 물론 뒤쪽에 있어야 되는 수비 자원이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리스크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 반대로 공격적으로는 꽤 성과를 냈었던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부상. 아니,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선수 본인이 경기에 못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이 왼쪽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맨유에서의 부상 이력인데 딱 봐도 결코 적지 않죠. 22-23 시즌에도 부상, 23-24 시즌 하나, 둘, 셋, 세 번 부상, 24-25 시즌에도 두 번 부상. 이거는 또 현재 진행형. 이런 식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유나이티드 경기들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 하나하나 이제 부상 이력들도 굉장히 긴 장기 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부상 일자들도 시즌이 지나면서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보시면 22-23 시즌엔 78일을 이탈했고요. 23-24 시즌엔 191일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25 시즌 그때 입은 부상은 아직도 낫지를 않았고 물론 이제 예상일인데 그 예상일까지 총 336일을 이탈할 예정이죠. 이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세 시즌 연속으로 이렇게 장기 이탈하는 선수를 우리가 이제 시즌을 운영할 때 그 안정적인 계획표에 전력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시즌만 봐도 안타깝지만 뭐 설령 리산드로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또 그 시즌에 장기 부상을 당하지 않으리란 그런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세 시즌 연속으로 장기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그 부상 일수도 시즌을 거듭하면서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런 선수를 안정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아모림이 그의 대체자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아모림이 이런 식으로 왼쪽 스토퍼를 공격 가담시키는 그런 전술을 쓴다고 하면은 그 가정 아래 5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 볼을 잘 다루면서. 둘, 왼쪽 측면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이 경우에는 이제 왼발잡이 선수가 이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모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위주의 전술을 펴다 보니까 그 경우에 후방 3위 빌드업 형태에서 측면으로 볼을 빼주기에는 아무래도 왼발잡이인 선수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 여기서부터는 아까 그 공격 상황 때 얘기인데 공격 상황 때는 전진하면서 넷, 위로 올라갔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리산드로의 그런 플레이들 킬패스를 뿌려준다든지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런 플레이메이킹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수비수 본연의 임무 수비도 놓치지 않고 튼실하게 잘해주는 이런 왼쪽 스토퍼. 야, 조건 진짜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얘기지만은 내가 봐도 좀 조건들이 양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왼쪽 스토퍼가 있으면 좋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에이든 헤븐이 좀 키워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맨유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맨유 같은 경우는 앞선 공격진들의 영입이 1순위죠. 뭐 2선이 됐든 1선이 됐든. 왜냐면 지난 시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전방 지역에서의 득점력 이게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전방 자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 보니까 후방 백스리 라인의 영입까지 될까?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게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조건들, 그 전진성 좋고 볼 잘 다루고 위로 올라갔을 때 공격력도 되는 그런 왼쪽 스토퍼를 영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있는 자원을 키워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헤븐이 아까 말했던 그 아모림의 공격적인 왼쪽 스토퍼, 이 이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냐, 이걸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볼을 잘 다루면서 측면 빌드업 잘해주고 공격 상황 땐 전진하면서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수비도 튼실하게 잘해주는 이런 선수가 될 포텐셜이 있는가. 일단 지금 상황까지만 보면은 1번 볼을 잘 다루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헤븐의 경기를 볼 때 이 선수가 막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뺏길 것 같다, 볼을 잘못 찰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왼쪽 측면 빌드업, 뭐 왼쪽 윙백한테 볼을 넘겨주는 그런 플레이, 이런 부분도 선수 본인이 왼발잡이다 보니까 괜찮았고요. 그리고 5번, 수비적인 측면 역시도 크게 나무랄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헤븐의 플레이를 쭉 보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두 개 있는데, 그 3번 공격 상황 때 전진하는 부분, 그리고 4번 올라갔을 때 플레이메이킹적으로 뭐 찔러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런 공격적인 전진 능력만 갖추면 아모림이 바라는 그 왼쪽 스토퍼의 공격 가담, 이 전술에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실제로 뭐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 이제 홍콩과의 경기에선 헤븐이 헤더골을 넣은 장면도 있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왼쪽을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시즌에도 왼쪽 스토퍼가 전진하면서 8번에서 공간 창출을 하긴 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그게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왼쪽 2선 자리에 쿠냐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쿠냐가 옴으로써 이 3선 자리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 지역에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이 뭉쳐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모림의 공격 루트는 이 왼쪽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쿠냐가 전진하고 브루노도 이 왼쪽 가까운 지역에 붙어주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 왼쪽 지역의 공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적 우위, 왼쪽 스토퍼까지 공격 가담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왼쪽 스토퍼의 공격 가담 능력이 지난 시즌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자리에 원래 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잘 돌아와서, 그리고 부상이 잘 치유가 돼서 앞으로 그런 장기 부상 없이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안 된다면 이 헤븐이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시스템적으로 왼쪽 스토퍼의 전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산드로의 그런 부상 이력 때문에 불안한 지금 상황에서 맨유는, 그리고 아모림은 헤븐한테 기회를 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지난 시즌 이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들이 꽤 준수했기 때문에 25-26 시즌 꽤 출전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맨유 팬 여러분께서 이 헤븐이 그런 플레이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또 자기 능력을 개화시킬 수 있을지, 이걸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